근데 나는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 솔직히. 원래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빼박 증거를 들이밀어가지고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요. 탄핵의 빌드업인가? 국회에서 보기에는 헌법을 대통령이 어긴 거고 이 헌재로 가져가도 이거는 지금 이 사안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지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딱 포석을 깔아놓은 거다. 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언급하는 게 무서워요. 왜? 쫄았다면서 할 얘기는 다 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제가 오늘자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을 했습니다. 버티다 드디어 이제 프리미엄 가입을 광고 너무 귀찮아갖고 가입을 했는데 근 2만 원 한 달에 거의 2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넷플릭스도 돈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그렇게 많이?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 뮤직. 어머. 근 돈 10만 원이 여기 나가는 거예요. 네. 뭐 10만 원 낼 능력 됩니다. 중독이네. 네, 능력은 되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다 어디 극장 가서 돈 쓰고 무슨 SK 브로드밴드니 뭐 유플러스니 요런데 이제 내돈 돈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업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불편하니까 돈 내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낼 일인가, 이런 또 깊은 생각에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나라의 정치를 걱정하는 정프로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직구 금지 잘한 겁니까? 나라 경제 걱정해서? 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친한파 장성철입니다. 친한파. 그리고 지일파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그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야?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비슷해요, 근데 비슷해. 비슷해.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뉴스 또 정리해 주실 우리 최인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쿠팡 플레이는 한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로 봐야죠. 넷플릭스는 한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를 왜 미국 회사 아니야? 쭉 지금 물어보려고. 넷플릭스 미국 회사. 디즈니 플러스는 미국 회사죠. 저희에게 광고를 주지 않는 이상 네. 다 해외 기업입니다. 친미예요, 친미.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 거 뭐 살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뭐 구글에서 결제한 일도 엄청나게 많고, 구글 결제하면 무조건 한 30%인가 이상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서. 네. 애플에서 역시 결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영권을 다 뺏어야죠. 그러면은 일본 총무성이 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뺏어오고 지분을 진짜. 다 뺏어와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네.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뭐 국적을 따져갖고 뭐 이 기업을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올바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점점 미국으로 가는 돈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그게 그 걱정입니까? 중국으로 가는 알리테무 쇼핑이나 좀 줄이세요. 아니 태무를 엄청 많이 해요. 네. 참. 정프로님 이 책상 아래 바지 뭐 이런 주로 신발 안 보이는 다 거 있잖아요. 태무입니다. 네. 네네. 보이는 부분만 진이에요. 진짜? 네네네. 5,000원, 6,000원. 오늘 입고 내일 터져도 모를 바지들을 많이 받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저번에 테무에서 하나 바지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쪼그리 한번 앉았는데 네. 부두둑 터지는 거예요. 반품해요, 반품. 뭘 굽이 더 들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더 걸립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품질은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의 논평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거부권 뉴스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 자체로 그 집계를 하면 6번째, 법안의 개수로는 10건째 법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국회 신중한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그거 싹 다 거부해야지. 이건 과정도 잘못됐고 이건 야당이 그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부해야지 이런 네, 거. 거부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고 음. 두 번째 이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걸 지금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세 번째로 특검의 임명권이 야당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 이거는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수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언론 브리핑 조항은 국회가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 조항을 만든 것이다. 아, 이렇게 독소 조항. 이야기했습니다. 네. 중간중간 수사 뭐 진행 상황들을 이제 언론에 언론 계속 브리핑.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저는 최상병 특검 통과돼서 네. 대한민국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권력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 진행이 됐었는지 네. 그걸 다 밝혀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실에서 반박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전례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상당히 공공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좀 저희 그냥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곤란해요. 라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더 이상 있었던 물어보지 뭐 마세요.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는 것도 역시 반박 가능하고. 그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2007년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반대에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요. 네. 공수처 수사, 경찰 사건 수사 이런 거는 다 뭐 지난번 국정농단 뭐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당시 검찰 수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특검이 처리가 됐고 네. 언론 브리핑 공식화 이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박근혜 특검에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네. 본인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이유를 내세웠을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러한 거부 이유를 얘기 안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좋았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니까 반박을-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네. 말도 안 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재반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를 얘기 안 하고 그냥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비서실장이 또 나타나서 왜 하냐 이거죠.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는 조용히 있으면 네. 된다. 그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 그냥 두드러 맞으라고 내버려 두지 본인이 또 왜 나와서 했느냐. 참 자, 그럼 이제 한심해요. 당연히 제의를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럼 이제 올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네. 28일. 28일 열리고. 네. 그때 이제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예상했었고, 네. 그다음에 야당이 굉장히 반발할 것도 예상했었고, 네. 이제 마지막 예상 못하는 부분이 이제 과연 그 본회의 때 재의결이 될 것이냐, 표결에서 네. 그게 이제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죠? 머리 무책임해. 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예. 계산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예. 10명이 이하로 뭐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하로 이탈을 할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낙천자들 모임 한번 하고 이번에 그리고 초선 의원들. 의원들 또 모임도 만났잖아요. 하고. 얼마 네. 전에. 또 그 오늘 비례대표 모임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 접촉면에 상당히 늘리고 있다. 표단속 하는 거다. 대통령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경로하시는 분이지 그분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또 뭐 밥 그러시는 먹고. 분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뭐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네. 투표를 본회의장 같은 재의결 투표를 할 때 본회의장에서 이탈을 하면은 정족수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야당이 통과되잖아요. 네. 본회의장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오늘 당론으로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표하러 찬성표 찍으러 가는 사람은 뭐 찍었는지 모르나 무기명이긴 하지만은 찬성표 찍으러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앉아는 있되 네. 예. 정족수 투표를 하러 맞추는데. 가진 않는다. 네. 예. 그 표 계산이 가능하죠. 지금 몇 표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 18표 네, 네, 정도로 네.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정족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네. 18표가 이탈이 되면은 네. 표를 찍으러 나가는 사람은 다
찬성하러 가는 사람으로 딱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네.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더라라고 알려졌어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거니까 고발하지 네. 마시고요.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지금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울해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다운됐나 했어요.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요 경찰서는? 서부 경찰서. 어디 서부요? 아 여기 서울 서울에요. 서부서? 서울에서 아. 가까워요. 여기서. 그 건은 어느 이쪽에. 건입니까? 두 건입니다. 아, 심지어 두 건. 여기서 있었던 거 한 건. 아, 여기서도 뭐가 있었어요? 예. 아니 그 한동훈 명예훼손 아. 1월 1일 날 한 거. 아 네. 원모 변호사. 네네네. 그 양반이 하던 거 네네. 그거 한 건하고 뭐 저기 다른 데서 한 거. 네네. 국힘의 의석수 예측했다가 고발당한 거 한 거.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표 예측을 하시는. 그래서 고발 좀 하지 말라고. 저희가 와이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잘 다녀오시고. 제가 20년 동안 네. 각종 검찰, 경찰 조사와 수사를 받은 선배로서의 네.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네. 눈빛과 손짓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눈빛은 절대로 수사관을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 약간 밑을 내리 살짝 내리 깔아야 깔고 돼요. 네.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손짓은, 손은 네. 책상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책상 무릎 위에 밑에 무릎에 올려놔야죠. 올려놓고 아하. 이 한없이 자세예요. 공손한 자세로. 아. 네, 아. 예, 맞습니다. 늘 죄인된 자세. 아. 그렇죠. 뭔가 위축되고 주눅 들어있는 아. 모습을 아, 좀 그걸 동정심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당연히 돌려낼 것이다 이런 자세로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까? 근데 나는 분노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 솔직히. 그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바로 불량하게 나오면 경찰한테 분노가 끓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고발해가지고 네. 시간 뺏기고 뭐 조사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자체가 네. 언론 자유지수 62위로 좀 떨어진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왜 그런 거야 진짜.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 때 네. 기념사를 말씀하시면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유의 인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 네, 이미 누리고 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네. 김준일 평론가는 조사 받아야죠.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노선이 같아. 친일파로 왜 그래 지금.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준비한 표가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220이란다. 295. 295. 네, 295명이에요. 네. 그 표 중에서 어쨌든 그러면 과반은 그러니까 3분의 1 넘겨야 되니까 제 의결이 되려면 네. 197, 197표는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범 야권이 180석이고 범 여권이 115석인데 그럼 그 중에 180 플러스 17, 197 되려면요. 17표만 더 여권에서 넘어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탈표를 17개 혹은 18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거기서 정족수를 아예 줄여버리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다 들어가서 정족수는 채우되 투표를 안 해서 그냥 기권을 만들어버리는 방향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족수 줄이면 안 돼요. 줄이면 안 되죠. 그러면 네. 야당이 유리하죠. 그럼 야당 표로만 통과 가능하니까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네. 꼼짝달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체인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쪽 다리를 의자랑 묶어야 돼요. 아, 영화 절대 무슨 일어나지도 소우처럼. 못하게. 저는 이제 화장실 어떻게 저기 갑니까?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투표소에 가잖아요. 네. 본회의장 뒤편에 투표소를 네, 이렇게 네. 설치를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서 찬성표 던질 줄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발은 자동차 체인으로 묶고 네. 손은 이런 뭐 피켓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딱 이 자세로 아, 계속 투표가 끝날 때까지 네. 네.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작전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설마? 지켜보세요. 진짜.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그 정도의 대우받으면 그 이탈하거나 혹은 뭐 분노해서 오히려 뛰쳐나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지금 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추경 원내대표단이 일일이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 정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권이 분열돼 가지고 대통령 기본적으로 레임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국정 운영 자체가 안 될 거고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의 제1타켓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경로했잖아. 네. 대통령이 지시했잖아. 음. 그러한 의혹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당 의원들 손으로 대통령 조사하세요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니 저기 한국관광공사 사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관광 많이 다녔잖아. 네.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지. 관광 많이 뭐 다녔잖아. 이런 거잖아요. 관광공사 사장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자꾸 이제 안위 걱정들을 하면서 네. 서로 좀 돕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건이 여권의 분열 내지는 현 정부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통과되면 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검들이나 다른 수사들보다도 오히려 이 훨씬 더 중요한. 다른 특검은 지금 뒤로 밀려 있잖아요. 네. 다른 수사 좀 밀려 있고 이게 지금 현안이잖아요.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도 의원들에게 네. 계속 전화하고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이것만큼 하지 지켜내야 않을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1대에서 국민의힘이 잘 지켜냈다고 치고 자신들이 이게 맞게 그럼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네.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22대 국회에 가면 네. 이제 범야권이 192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 있는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더라도 8표가 필요한 거죠.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된다.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제 김재섭 당선자라든지 이제 가서 특검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8석은 이제 금방 또 수 설정할 있을 수도 것 있지 같다.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어제 저희가 박주민 의원과 통화를 할 때 지금 네. 개별 접촉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그 과정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설득 과정은 잘 원활하게 되기는 좀 나서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이 막 가서 이거 좀 저기 좀 도와주고 좀 통과시키고 네. 좀 뭐 좀 합시다. 네. 역효과 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믿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믿기도 하고 좀 뭔가 미심쩍은 것도 있어서 조사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상대당에 있는 사람이 막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어. 근데 네.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이 사람 혼내줘야 되고 얘는 정말 나쁘고 거짓말도 하고 막 놀이터에서 침도 뱉고 했으니까 얘 혼나야 돼. 얘 나쁜 애야. 얘 좀 혼내줘. 막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그렇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역효과가 방식이 될 것 난다. 같다. 그래서 그럼 제 말 잘 들어야겠네요. 제 소신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찬성표 던지실 거예요? 제 소신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왜 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심을 받들어서 아닌 건 아니다.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독재자가 정치를 한다. 이거를 5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독재자가 정치를 한다요? 예. 나 홀로 집에. 그러면 안 되고 정말 민심을 듣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왜 안 그러셨어요, 근데? 비고 재판이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송 취하라고요. 자꾸 그만하십시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진짜 그런 아재 개그를 참 어디서 좋아하시네. 찾아오는 거예요? 네, 정말 잘 신기해요. 찾으시는 것 같아. 네. 하지도 않은 아재 얘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불암 시리즈 같은 책이라도 있었지. 요즘 사람들은 어디서 그걸 보는 거야? 네. 신기해요. 요즘에 네. 저 유튜브를 보면은 김대희 씨가 네. 밥 먹고 가자 거기에서 아. 이러한 아재 개그를 해요. 아. 그러면서 막 알아요, 몰라요, 막 그거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끊어야 됩니다. 짱름한 여인. 자, 여튼 그래서 10번째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야당은 뭐 역시 예상됐습니다만 굉장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아니 굉장히 이제 강한 목소리, 강한 강한 목소리로. 어조,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네. 어제 모여서 일제히 대통령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6개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22대 당선인들까지 수백 명이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매우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조국 대표도 뭐 장혜영 의원 등등 하여튼 많은 네. 분들이 뭐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네, 계시더라고요. 아주 강한 말들이 나왔는데 네. 뭐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날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담배 같은 신세다. 네. 아니면 이게 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권한 행사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다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아니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왜 반대합니까? 누가 범인이죠? 누가 범인입니까? 네. 예, 셰셰.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국회 내에서도 이제 탄핵 얘기들이 등장하는 게 물론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빈도가 좀 잦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제가 좀 주목해서 네.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을 했어요. 이슈와 논점. 예, 그 뭐 매번 이제 뭐가 있으면 발간을 하는 건데 네. 공교롭게 어제가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한 예. 날이고 나온 게 뭐냐면은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가 맘대로 대통령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해충돌 금지의 한계.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인의 일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거부권을 거부할 수 행사하는 없다. 거는 이거는 헌법 위반일 수도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거칠게 지금 요약을 한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권력 분립 원칙상의 한계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거지 이런 거를 뭐 맘대로 다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한테 이 거부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법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네. 타이밍상 이 타이밍에 왜 이게 국회를 사실상 의견을 대표하는 입법조사처에서 냈느냐. 대통령 헌법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느낌 뭘로 받았냐면은 탄핵의 빌드업인가? 똑같은 느낌을 좀 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헌법을 대통령이 어긴 거고 이거는 헌재로 가져가도 이거는 지금 이 사안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네. 지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딱 포석을 깔아놓은 거다. 이렇게 아니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보세요. 그 저희 당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든희 형은 그 11번 거부권 행사했다는데 그럼 이든희 형도 그 탄핵됩니까? 나 참 가짜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 충돌이 걸려 있는 이 상황에 만약에 거부권한 이거는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박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국회가 내가 거부할 수 없게 3분의 2 넘게 제의해서 오면 내가 거부할 뭐 방법이나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표단속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표단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만약에 이제 주장을 한다면 입장에서 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네. 국회의원들이 한번 표결로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3분의 2 넘어가면 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라고 주장할 네.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네. 의원들의 자율적인 표결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도 네. 좀 모순된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단독의 특검법안 막기 위해서 우리가 표단속을 한다. 일일이 네.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특히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여러 네. 가지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일이라서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 이슈가 끝나는 것이냐. 안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예상하듯이 22대 국회에도 이 최상면 특검법 가지고 계속 여야가 부딪힐 거고 또 표결할 거고 이 이슈가요 1년 2년 어찌 보면 3년 내내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되게 안 좋은 이슈를 계속 질질 끌어가는 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냥 솔직히 대통령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시켜가지고 야 이거 빨리 좀 해소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쳐요. 이시원 비서관이 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법무관리관한테 저 다른 얘기 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 때문에 네. 보수파 진영 자체가 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가요? 또 네. 악플 오고 또 있나요? 막풀?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런 식의 반론이 나올 때 그러면 네. 어떻게 뭐 또 찬성한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논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법을 보면 이 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본인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뭐 헌법 뭐 명문 규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되어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원칙만 하는 네, 거고 물론 이제 네네. 일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대통령은 뭐 4년 뭐 5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뭐 이를테면은 이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뭐 헌재라든지 이런 데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 네.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거부권, 제2요구권의 행사를 해왔던 방식과 그 역할, 그 제한적인 뭐 제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봤을 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이고 이해 충돌은 피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국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7조에 보면 국민에게 봉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보시는 헌법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 전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부권에 행사한 것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이죠. 정확하게 네, 수사 네.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법 전문가들의 얘기다. 네. 예, 그리고- 법률 헌법 위반 네. 소지가 있다. 예. 그 얘기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하필이면 마침 요때쯤 나왔다. 요때가 아니라 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그날 딱 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어찌 보면 아직은 좀 뭐 모르는 일이지만 혹시 탄핵으로 간 빌드업은 아닐까는 뇌피셜이 살짝 돌았다는 거죠. 작동했다는 뭐 거죠. 탄핵으로 한 빌드업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뭔지를 국회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줬다 정도 말고 탄핵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예, 이게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는 꽤 최소 3개월 이상 준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올해 1, 2월 달에 이거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필 근데 이제 딱 날짜가 맞은 거죠. 예. 그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였죠. 그 조국 대표도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제 이런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이 이제 같이 이제 힘을 좀 합치고 요런 정도 그림으로 그걸 향해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야당은 어쨌든 같이 힘을 모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조국 이재명 이 두 분의 워딩에 상당히 좀 제가 눈여겨본 대목이 있어요. 네. 말로는 보통 좋지 않아라는 음. 문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각오해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22대 국회 때는 정말 역대급 보지 못한 네. 여야 간의 공방, 난장판 국회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나마 21대가 좀 낫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최악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맞아요. 당군 일의 최악의 국회를 보실 수 있을 요 겁니다. 얘기는 제가 딱 한마디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는 길이 이승만 다음으로 역사가 되는구나. 네? 예. 아니 또 고발당해. 아니야. 출연자 개인의 의견임을 이거 이미 그러니까 분명하게 윤석열 밝혀둡니다.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했다가 CBS가 법정 제재 받았거든요. 네, 네. 안 돼.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아니 네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좀 딴 설명 생각하고 들어봐. 그런 거 CBS 저희는- 가서 하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고요. 아니 왜 이승만 얘기가 저 나왔냐면은 모자이크 처리해. 대한민국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네. 이승만이 45번 했습니다. 이승만 네.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이 원래는 네. 노태우였는데 7건, 네. 노무현 사람. 6건,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태우 노무현을 제키고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께서 10번째.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으로 역사가 되는구나 맞는 거예요. 팩트. 근데 아직도 그럼 35번이 남은 거예요? 35번을 더 해야지 이승만을 제칠 수 있다고. 벽이 너무 높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고소해도 돼요, 이 사람? 못 참겠어. 무슨 소리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제발. 알았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근데 재임 기간 길지 않았습까? 길었죠. 네네네. 네, 3선 개헌하고 4사 5입하고 네. 못된 짓 다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죠. 네. 미치겠다. 정리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아니, 역사적 사실을 제가 말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와이 가서 여생을 좀 따뜻한 그러니까 이제 곳에 그 가서. 역사란 말씀은 그 쫓겨난 역사 이게 아니고 네. 거부권 역사의 1등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2등이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다. 미국도 조지 네.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던 게 원래 정권 초기,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된 초기에는 네.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 1등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 네. 그 모든 대통령은 다 역사죠, 사실. 정현건님 네. 수습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이미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래도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준일 묻었습니다 지금. 끝났어. 참. 또 이제 문제 생겨. 네. 그래서 저 특검 거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10번째가 되고 아마 다음 이번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다음 바로- 국회에서 바로 또 11번째죠. 할 텐데 11번째 오겠죠. 또 11번째 또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또 역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이 다 역사예요. 네. 그럼요. 네, 우리의 발걸음도 사실 다 역사죠. 네네네네. 네, 우리 모두도 기념비적이네요. 예, 네.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야권이 강력하게 네.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요거 통과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좀 되겠죠? 그래서- 아니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법안 형태로 네. 다시 발의가 되거든요. 네. 그럼 패스트 트랙 태우더라도 대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밖에 없죠. 1년이요? 예. 왜냐면은 법안 발의하고 네. 상임위에서 아니, 이제 논의하고 그 얘기 법사위에서 잠깐 어제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국회의장이 민주당, 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된 상황이면 후다닥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패스트 트랙 태우더라도 네. 60일, 90일, 180일 이러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르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근데 갑자기 국회의장이 아 됐어 이제 저기 상임위 그냥 그만해. 좀 내가 그냥 좀- 상정할래. 네. 이러면은 뭐 한 달 안에 될 수 거죠. 있는 네. 거겠죠. 뭐. 네, 그렇게 이제 직접 상정을 직권상정. 직권상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아주 빨라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원래대로 간다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빨라도 1년. 패스트 트랙 태우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 최해병 관련된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수사 중인 게 네. 김기환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대령 등등인데 네. 두 사람이 어제 같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죠. 네, 원래는 대질 조사를 하려고 이제 김계환 사령관과 이제 박정훈 대령의 문제 둘 관계는 상하 관계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좀 VIP가 경로했으니까 좀 톤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지금 사건의 핵심인데 이 경로서를 두고 양쪽 입장은 다르죠.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박정훈 대령은 분명히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외압이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두 사람을 직접 앉혀놓고 대질하고 하겠다는 게 이제 공수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둘이 동시에 출석한 것은 맞지만 네. 대질은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왜 무산됐죠? 김기환 사령관이 이제 해병대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한 상처 이미 아닌가 상처죠. 해병대. 예, 예. 네. 상당한 상처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하와 대면에서 직접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있었니 없었니를 그거 하는 따지고 거는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김기현 사령관의 입장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질은 무산이 됐고요. 네. 곤혹스럽다, 곤란하다, 창피하다 뭐 이런 그렇죠. 감정이 있는 거겠죠.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로라는 네. 부분을 처음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그랬나 네, 아니면은 뭐 얘기한 해프닝이다 뭐 아니면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병대 사령관이잖아요. 네.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정당당이라면 대질신문도 하고
그것이 만약 경로가 맞다면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회피하고 좀 감추려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인들에게 우리의 생명관전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최선봉에 쓰는 게 해병대인데 그 해병대 사령관이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네. 과연 군인답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는 뭐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라는 이유로 지금 대지 신문을 안 했는데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거는 생각 안 하시는지 좀뭐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고 조작 은폐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시인했잖아요. 네. 원래 사람은 위기에 빠지면은 뭐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 증거를 들이밀어 가지고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계환도 이미 저는 초반에는 좀 기대를 했는데 이분도 한통속이고 누구랑 한통속이에요? 뭐 그분 그 다 한통속이지 뭐. 그러니까 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특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너무 많은 명백한 증거들과 정황 증거들과 막 그날 8월 2일 날 전화 통화가 막 사랑의 짝대기처럼 막 가고 이런 거 다 나왔는데 네. 딱 하나만 안 나온 거 아니야. 경로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지시가 갔냐 안 갔냐. 이거는 그냥 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빼박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이 정황 증거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황은 약간 우리도 지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령관은 난 그런 얘기를 박 대령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고 네. 박 대령은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의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 이상 한쪽이 그런 주장을 끝까지 한다면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뭐 거죠. 수사의 능력과 의지에 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정황 증거들을 들이대가지고 네. 실토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다 떠나서 자기 부하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 탓이다. 네.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자, 여러분 제가 김계환 사령관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김계환 사령관이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압수수색 해야지 무슨 소리야. 누구, 팔딱 정영진을? 털어야지. 아니 JTB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계환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이시원 공직기관 전 비서관 뭐 유재훈 법무관리관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탈탈 털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상황에서 전 네. 끊임없이 늘 궁금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는 네. 만약에 청와대가 김계환 사령관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다면 네. 왜 김계환 사령관을 그렇게 임성근 임성근 사령관을 네. 보호하고 네. 싶다면 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미스테리야. 그게 제일 제일 궁금해요. 저도. 미스테리야. 그건 전 풀리지가 않아요. 왜? 대통령직을 그렇게까지. 걸고서라도 나는 김건희 여사는 이해가 가. 네. 왜냐면 3년 뒤에 퇴임한 이후는 앞으로도 2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최소 2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이해가 가. 가족으로서. 20년은 너무 길다. 뭐하여간 근데 임성근이 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임성근 사령관은 윤 씨도 뭐라고? 아닌데. 왜 이렇게 만약에 보호를 한다면 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일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막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고 이럴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정영진 앵커께서 네. 임성근 사단장이죠? 임성근 사단장하고 뭐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을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요.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아니면 어처 됐어요. 좋아. 제가 고소. 좋아 자연스러웠어. 뭐가 자연스러워요 왜? 왜 만약에 보호를 한다면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될 네. 사람일까가 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이 정부가 네. 정말 정권이 무능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명박 정부였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 정부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유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 싶다고 한다라면은 애초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야 몰래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게 임성근은 빼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이게 뭐 지시라도 가고 그러면은 박정훈 같이 약간 고지식한 진짜 군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충 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많이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 하는 게 맞지. 다 벌어지고 다 하고 수사까지 다 해가지고 결재까지 다 됐는데 넘기려고 하니까 경로해가지고 갑자기 빠꾸하고 그러니까 회수하고 역시 막- 친일파 빠꾸. 일본 같은 아니 친일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무능해요. 제가 보기엔 진짜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즉흥적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계산돼서 한 게 아니라 야 임상근이가 들어갔다고 야이 뭐한 이야 이러면서 이게 됐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 초등학생 만 5세 입학 뭐 이렇게 해서 R&D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대통령이 손만 대면은 오히려 나빠지냐고 칼럼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와, 근데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지금 누구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그쵸?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힌트가 있다면 김정민 변호사가 그 얘기를 어제 했는데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에 있지도 않고 공식적 직함도 없는 육사 출신의 엉뚱한 제3자가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손들이 지금 뭔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면 될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이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김종대 네. 의원 내일 한번 내일 모셔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 위험해. 내 대통령이면 빨리 차라리 꼬리 자르기를 하든지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판단한다면요.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아이 임상근 됐어 빨리 저 잘라내고 책임 거기까지 하고 딱 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합리적이고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럴 때 추리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행동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느냐잖아요. 그걸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이익 얻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꺼풀이 안 벗겨진 거죠. 네, 조금 누가 더 들어가 있을까? 봐야겠죠. 아, 누가 그래요? 있을까? 네. 이게 지금 감춰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여튼 위험해요. 넘어가요. 뭐가 웬만하면 위험하대. 뭐가 있긴 있어요? 아니 뭐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면 어. 또 경찰에 가서 또 무릎에 손 얹고 아니, 들은 얘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뭐 얘기는 하실 필요는 없고 등장 인물은 누구예요? 어떻든 됐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저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키워드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자고 건의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아는 것도 얘기 못할 만큼 이렇게 답답한 아니 나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의 자유. 드린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다른 아이템으로 네. 가야죠. 네, 다른 아이템으로 직권 가도록, 상정하겠습니다. 네, 네. 건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 있었을까요? 네, 잠룡들의 직구 설전. 정부가 이게 이럴 정도의 일이었나? 저는 이 해외 직구 금지를 가지고 지난주에 정프로님 걱정했어요. 이제 알리테무에서 못 사고 어떡하나. 아 이미 주문한 게 있었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이것도 못 그거예요? 사면 KC 어떡하나. 인증이 뭐가 필요해? KC 인증이 아니 나는 한 번 입고 뜯어지면 버리는데 도대체 KC 인증이 여기서 왜 나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이게 관심사였나 싶었는데 그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났던 기억은 나는데 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철회한 걸 두고 이제 잠룡들이 지금 다 나서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 있는. 이게 이렇게 큰 일인가? 그러니까 저도 정책 사안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좋은데 네. 이 사안이 될 줄은 그정 상상 못했습니다. 네. 제일 처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했죠. 이건 설익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네. 그 뒤로 이걸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걸 싸잡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20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비판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라.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느냐라는 취지였겠죠. 서로 이제 공격을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또 답변에 페이스북을 올립니다. 서울시장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장한 분들이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네, 그 정도. 이 정도 분들이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KC 인증 요거는 너무 정부의 좀 설익은 정책이었다. 국민들 너무 불편하게 한다. 네, 불편하게 했다. 그다음 유승민은 그것도 역시 졸속 정책이었다.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비판하지 말아라.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역시 정부 비판이죠. 아, 잘못된 나 정부 정책. 비판이고. 네, 아,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물품이 나와 있는데
좋지 않은 오염된 물질이 묻어 있거나 이런 거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행정을 해봤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선택권은 제가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처신이란 말 쓰셨죠? 그 부분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정영진 씨 예? 혹시 그 마이크나 선글라스 다 KC 마크 받은 겁니까? 지금 마이크랑 선글라스요? 아니 이건 제이씨라고 정씨 마크 같은 건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개그가 아쉽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다 진짜. 진짜 훌륭합니다. 진짜 잘해. 예. 차기 대권 주자 경쟁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행정을 해봤던 분과 행정을 해보지 않은 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말도 맞는 것 같고 한동훈 유승민 대표의 말도 맞는 것 같다. 황희정승이에요, 뭐예요? 아니 근데 꼼꼼히 봤어요.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네. 누구 말이 옳을 거라고 생각해봤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것이 80여 건 예를 들면은 괜히 그러한 물품들의 납이라든지 아니면 유해 물질이 포함돼서 문제는 문제죠. 국민들이 그걸 네. 사용을 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거는 결국엔 행정 책임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할 일이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저렇게 혼선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잘 됐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떠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국민의 민심도 수렴하지도 않고 전문가들과 얘기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게 맞냐 네. 그런 건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말도 또 마지막으로 맞는 게 뭐냐면 네. 책임 있는 네. 정치 지도자라면 저렇게 SNS에다가 그냥 띡 올려가지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맞는 적절한 행동이냐 그것도 맞는데 네. 한동훈 유승민도 맞는 게 그럼 뭐 어디서 공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발언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네.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는 건데 저는 이게 양쪽 다 맞다. 음. 그래서 싸우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크게 영향가는 없었던 얘기가. 하나만 한 얘기를 아주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KC 인증을 다 받아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했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80개.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도 그 유해성 검사 하고 있어요. 유해성 검사를 그냥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왔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대통령이 뭐 본인은 뭐 몰랐다, 보고도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뭔가 되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굉장히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을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논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우리 정프로처럼 알리테무 뭐 이런 거 써보시기는 했을까? 궁금해요. 제가 그 친일파라고 장성철 소장이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서 여행하고 왔거든요. 지금 4박 5일 이제. 내가 찐이다. 아니 그게 해서 근데 일본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트레킹 했거든요. 고산 뭐 알프스, 북알프스 이제 걸었는데 한국도 좋은데 많은데요. 거기 3,000m급이니까. 후지산으로. 거기는 남쪽이고 위쪽에 네네. 북쪽에 이제 네. 북알프스. 근데 하여간 쉬는 시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 알리 막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알리 쇼핑을 했어요 제가. 세계 시민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쇼핑합니다. 일본에 가서 중국 쇼핑을 했어? 세계 시민입니다. 야, 벌써 이거 볼펜도 보니까 푸바오네. 이 볼펜이 중국으로 가세요. 푸바오야 이거. 우리나라 거야 이거. 우리나라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푸바오 근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메이드 인 비엔남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논쟁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시는데 이 논쟁들이 구체적으로 되려면은 직접 좀 해보셔라. 이게 무슨 외국 거 사는 게 무슨 죄악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좀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네, 사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직구를 좀 자기도 몇 번 해봤대요. 골전도 그 골전도 이어폰도 마이크. 그거 혹시 거기서 2,000원짜리 사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번 그거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그거예요. 억울한 건 천공이다. 천공? 예, 한겨레가 기사를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천공이 이거를 이렇게 직구를 금지하게 했다 이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옛날에 강의에서. 네네네네. 그런데 한겨레 기자가 천공의 강의 영상을 직접 확인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강생이 해외 쇼핑몰 직접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공께서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 국산품 애용하는 짓 하지 마라. 세계 어디든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갖다 써라. 열린 분이네요, 천공님. 직구를 옹호하신 분이야. 아, 정법 강의에서. 네, 정법 강의에서 억울하다 천공은. 그럼. 천공의 명예를 훼손이 아니라 회복시켜주자. 그럼 뭐 천공말 따라간 건 아니네요. 천공말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이렇게 좀 심각합니다. 폐해가. 아니 이런 거는 네. 맞죠. 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성태윤 정책실장의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이 대목에서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 전체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14개 부처가 합동 TF를 만들어서 얘기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왕따지.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레임덕이거나 제일 왕따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아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안 될 것 같다라는 직감적인 위험도가 그런가요? 높아질 왜 거라는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 아니 그 뭘 그렇게 지킬 게 많다고. 좀 시원하게 얘기 좀 아니 하세요. 이 저기 프로그램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보고받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거는 아니다라고 성태윤 성태윤 정책실장. 정책실장이 아니 얘기를 그 많은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TF 말씀하신 것처럼 뭐저 14개 짜갖고 부처가 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나는데 모르겠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는 뭐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그러면 도장 안 찍은 정책이 그냥 부처에서 발표 나가냔 말이에요. 저 당연히 그거 부처에서 발표가 나간 건 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그 대통령은 모르셨다고 이런 설명이 보고 안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했군요. 이럴 수는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선조치 후보고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합 빠르게 가. 우리 아이들이 잠깐 전결. 오염물질 범벅인 이런 거에 있으니 이거 빨리 정부가 나서서 이거 빨리 금지해야 된다라고 먼저 선 조치 네. 그리고 이제 조치 다 한 다음에 네. 후보 보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뒤집혀 버린 거죠. 사흘 사이에. 아니 근데 KC 마크를 인정을 받으면 아예 뭐 유해 물질이 없는 겁니까? 아예 안 나옵니까? 아니 그건 너무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질문 아니, 대답할 그게 수 있는 아니라 그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신뢰하는 다 이유가 문서에서 안 기준이 됩니다. 좀 있겠죠. 기준이 네. 있죠. 기준치가 있죠. 그걸 통과하냐 못하냐는 네. 뭐 그래서 파우치나 그런데 뭐백 이런 것도 사실 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KC 마크가 있든 없든 큰 상관 없어요. 그래요? 거의 그 중국 내에서도 그 기준치가 거의 한국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류나 장난감류나 이런 완구류, 문구류 이런 데에서 지금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키우나? 요거 이제 뭐 제가 그 뭐 안 좋은 성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바지를 하나 제가 이제 산 게 있는데 간증합니다. 간증. 쇼핑 썰 푼다. 귀한 이제. 간증입니다. 이거요? 아니 이 바지는 아니에요. 이 바지도 거기 바지는 맞는데 이 바지 말고 다른 바지. 해무에서 산 바지. 예. 예. 근데 이제 바지를 입고 제 차가 이제 베이지색 시트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염. 그날이 좀 더웠어. 그래서 땀이 이제 조금 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눌러붙네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한참 운전하고 이제 딱 내렸는데 네. 베이지색 시트에 네. 이렇게 녹색 엉덩이로. 초록색 바지 그거요. 초록색이 아. 거기서 한번 놀랬죠? 물이 빠졌군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바지를 벗었는데 내 살에 살도 묻어서 살이 녹색이 됐어. 살이 내가 그래서 슈렉이 됐어. 슈렉. 야 그래서 여기는 중국은 그래도 아. 이런 그 물감을 아끼진 않는구나. 충분히 물감을 써주는 나라구나. 하구나. 근데 이제 해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테무에서 카시트를 또 주문을 하세요. 해결 보면 되죠. 그 온몸에 묻는 거 아니에요? 테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태무가 나요, 알리가 나요? 테무가 네. 약간 이거 특징인데요. 테무가 일단 더 싸요. 싼 제품이 더 많고 그다음에 테무에는 가전 이쪽으로 그러니까 소형 가전 같은 거 알리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테무는 약간 의류 쪽이 좀 강세고 그런 가전들은 별로 없고 생활용품 뭐 휴지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테무가 좀 더 싸고 근데 많아요. 어쨌든 옷은 물이 빠진다. 근데 옷은 뭐 국산도 물이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일부 제품이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 쓰고 있습니다. 알리. 뭘 삽니까? 넥타이. 넥타이가 알리에서 산 넥타이입니다. 네. 혹시 쇼핑 중독이야? 맨날 그렇게 사요 두 분. 특별히 범죄 도시의 주연인 네. 우리 마동석 씨가 모델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알리의 모델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더 부자가 되시겠네. 네. 근데 어쨌든 영혼이 정책 혼선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네.
과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뜬금없이 갑자기 태무 알리로 논란이 여당 꽤 큰 정치인들. 근데 이거 말고도 한동훈 위원장이 또 정책에 관한 발언을 했잖아요. 뭐예요? 고령자 운전 면허를 제한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요거 그 경찰청과 여기서 발표한 정책 중에 운전 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또 고령자에 다시 한해서? 네 고령자에 한해서 조건부 운전면허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걸 또 하루 만에 아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다시 수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등판하는 어떤 과정을 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특히 네. 생활 밀착형 정책 혼선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내면서 다시 이제 이 전당대회 출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는 계획이 네네네. 아닌가. 네. 그렇다면 정책 좋은 그룹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도서관 가서 책 읽어야 되는데 정책을 어떤 걸 이슈를 삼아가지고 내가 입장을 낼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정책 그룹에서 딱 보고서를 올리겠죠. 네. 요사는 국민의 관심이 많고 정책적인 영향이 크니까 네. 입장을 내시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다. 네. 근데 그거 지금 좋아하지 보면 않을까? 좀 정치적인 거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래서 좀 말씀하신 생활 밀착형 혹은 뭐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할 법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약간 뭐 간보는 느낌으로 좀 그런 것부터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갑자기 몇 명을 같이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 전문가일까? 정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정책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네. 이게 뭐지? 저 말이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그쪽 이미지가 너무 없으니까 내 네. 정책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별로 지지를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럼 오히려 이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이걸 좀 채워보는 그래서 네. 이미지 메이킹하는 과정은 아닐까요? 근데 정책에는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SNS에 입장을 여기에 대한 내세운다고 내 생각은 이 정도는 안 된다. 나는 정책을 잘 알아요. 나는 국가 지도자가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능력과 현안 파악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이 맞느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할 것은 도서관과 그 집이 아닙니다. 어디죠? 체험 삶의 현장으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KBS로. 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연탄 한 번 더 드립니다. 나릅니까? 여름에? 지금 더운데? 체험 삶의 현장 제가 장성철 소장님하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구태 정치다. 옛날 스타일이다. 공백 체험- 감당 안 된다 요새. 체험 삶의 현장이 뭡니까? 언제적 저는 얘기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책적으로 선명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본인이 55분에서 59분 떠드는 네. 걸로 이제 유명한데 본인은 많이 듣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도자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깊이가 있어야 되나요? 하지만은 지도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이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내가 보여줄 수가 쓸 수 있다, 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선 후보까지 되려면은 오히려 지금 체험 삶의 현장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장은 오히려 효과적이다. 예.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도자가 될 분은 국민의 삶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확립이 되어야 정책에 대한 입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냥 누구 한 장의 보고서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갖고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 공상이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다른 분들처럼 정치를 오래 했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분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 가가지고 완성체 닭을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모르는 거예요. 생닭을 그게. 들고. 네. 네, 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엉뚱한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음식점 밤에 가서 네. 그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좀 얘기도 해보고 새벽에 좀 택배하시는 분들 힘든 것도 한번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도 좀 들어보죠. 네. 예. 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잘못된 건가요? 시장에서 닭을 들고 상인들과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도 묻고 싶은데요. 25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성철 소장은 도대체 보수 평론가입니까? 어느 평론가입니까? 저는 애국 보수 평론가인데요. 그 생닭 사다가 뭐 하셨어요? 생닭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어딘지 몰라요.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건 제가 의무가 없잖아요. 어느 기자세요? 생닭 집까지 들고 가시는 거 못 봤죠. 네. 네, 그것까지 보고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시장 상인들과 만나고 도서관에 책을 읽고 셀카 찍는 거 이거 소통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서민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시장도 가고 네. 어디 음식점도 가고. 그건 꾸며진 거예요. 미리 스텝진들이 다 가가지고 뭐 그렇겠죠. 자 여기 네. 방문하고 여기 합니다 이거 합니다라고 동선을 딱 짜주고 뭐 하라고 다 얘기를 각본을 짜거든요. 네. 그거는 국민의 삶이 아니죠. 진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정말 시장 막 들어가서 뭐 배낭 이것저것 메고 사- 한번 가보시라는 배낭 메고? 거예요. 그냥 배낭 메고 그냥 한번 등산도 한번 가보시고 등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북한산 한번 가보셔가지고 네. 거기에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분들 지금 삶이 어떤지 현장에서 얘기도 좀 듣고 같이 택시 운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운전은 그분이 하실 수 택시 면허가 면허증이 있어야 있을까? 되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도 그건 이렇게 교육받고 막 네. 뭐예요. 네. 이준석 네. 따라기라서 그건 안 그건 좋아할 것 안 같고 좋아요. 예. 달리기도 안철수 따라기라서 안 될 것 같고 남은 할 수 게 있는 등산 없나요? 먼게 뭐 시장 가서 멍게 들고 이런 건 또 윤석열 따라기라서 그러네요. 안 되고 할 게 떡볶이도 굉장히 먹을 수가 제한적이에요. 없고. 생각보다 15톤 트럭 같은 거 따로 면허 따고 그너 혼자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 삶이 어떤지를 네. 몸소 좀 한번 느껴보시라. 그래야 정책도 나오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치관과 철학이 나온다. 네네.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쿠팡 거예요. 물류센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 근데-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밤새 고생하고 그거 팝스 붙이고 네, 너무 이틀 만에 허리 아작납니다. 네네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땀 흘리는 걸 싫어하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땀을 싫어한다고요? 땀 흘리는 거요. 왜 그럴까요? 땀 모르죠. 흘리는 건 저도 싫어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고발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막 있어요. 이마가 그렇지. 젖고 이렇게 막 하니까 더운 고발 그렇잖아요. 포인트가 몇 개예요 오늘? 자,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네, 다음 뉴스 네네. 갑시다 이제는. 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 예. 한마디 또 하셨군요. 제 길을 잃어가지고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JP. 예,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이제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 활동을 당부한다라고 하면서 연단에 섰는데 정치가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원인으로 팬덤 문화를 꼽았습니다. 팬덤 문화. 네, 팬덤 정치에 나쁜 폐해가 생겨서 진영의 큰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사람을 역적이나 배반자로 수박, 왕수박 이렇게 분류하는 건 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분이죠. 아 김진표 의장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된 것처럼 되는 지금 정치 그렇게 돼서 나라를 위해 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정치는 보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왜소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야,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쓰니까 진짜 편하네. 왜요? 화면이 다른 거 카톡 들어갈 때도 그냥 꺼지지 않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렇죠. 잠깐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최윤경 기자님이 지금 열심히 브리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유튜브 얘기를 하시면은 뭐예요 진짜 최 기자님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김진표 의장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에게 관심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너무하네 국가서열 네. 2위인데. 요거는 네. 제가 평론계 왕수박으로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아니 뭐 이제 오늘 마지막 청년계 방송인가 봐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열성 지지자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하고 지금 큰 오해와 착각이 있는 게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제도고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아테네 시절에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점점 나라도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못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우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직접 민주주의를 혼합해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은
대충 얼마나 우리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언론에서 나오나요? 거의 1년이에요. 물론 공식 선거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지만은 네.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의 정책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투표를 하고 거기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네. 자, 국회의장 선거하는데 헌법에 이제 의원들이 뽑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의원들이 더 잘할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잘할까요?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에 1주, 2주 안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판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국회의장을 만약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네. 똑같이 한 1년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하려는 건지 최소한 반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네. 마치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이게 뭐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직접 뽑아야 되는 거에는 그렇게 절차가 있는 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권을 강화한다라면서 지금 뭐 국회의장 뽑는데도 지금 이거를 지금 뭐 반영을 하네 어쩌네 하고 있잖아요. 나왔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예. 킹 워터멜론이 왕수박이라는 뜻이군요. 네. 네,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예. 네, 우리 왕수박님. 왕수박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민주당이란 정당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굉장히 사람들의 위험하다. 뜻에 혹은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뜻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이름부터 권리당원이잖아요. 같다. 네. 이 민주당은 권리당원이고요.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민주당은 다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지금 당비를 1,000원 내가지고 권리가 있는데 왜 너는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책임당원은 국민의힘은 저기 지도부가 책임을 지웁니다. 자, 당원 여러분들, 당신들은 이제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보수는 또 따라요. 당원들이 이렇게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름 근본적으로. 따라가네요. 정당 일체감이 진보 쪽이 훨씬 강해요. 보수는 정당을 그냥 도구로 생각을 하는데 보수 쪽은 그리고 알아서 왕께서 잘하시겠지 군주로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보 쪽은 이거를 정당 일체감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 정당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면은 이제 민주적 절차까지 이제 위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 있다. 예. 직접 민주주의가 어찌 보면 그 민의를 직접 다 반영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에 의한 부작용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민 투표 같은 것도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한 3개월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우원식과 조정식과 이 뭐지 저기 정성호와 추미애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잘하나요? 국민들이 당원들이? 모르시진 않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뭐 여론조사로 많이 나온다고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절대 뭐 이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쯤에서 추미애 당선자의 동향이 어제 나와가지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성윤 당선자 있잖아요. 그 전주에 옛날 중앙지검장. 네, 전 중앙지검장 그 당선인 북콘서트에 초대 손님으로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탈당하려고 하는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나 이제 버리고 그냥 조국혁신당 가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꽤 되고 있으니까. 게시글이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러진 마시고 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민주당을 좀 지켜주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추미애 의장을 바랬던 많은 이제 민주당 강성 혹은 뭐 적극적 지지층들이 이제 실망을 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거기에 지금 약간 치유하는 단계 정도로 지금 가고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해요? 네? 12시 넘었는데 또 해요? 어디 뭐 약속 있으세요? 그럼요. 뭐 식사예요? 네. 좀 미루세요. 저도 못 먹었으니까.
혼자만 간단히. 먹는 건 난 못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설명 없이 어쨌든 다시 등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어제예요.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주세요.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올해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 첫 단독 일정이에요. 네.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뭐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네, 자주 단계별로 그죠? 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언급하는 게 무서워요. 왜? 무슨 일이 생긴 적 있어요 혹시? 경고는 많이 받았고 네. 저 언급을 해가지고 네.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위에서. 아니 그걸 잘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조심하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얘기를? 그냥 뭐 저 영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러니까. 아유, 근데 쫄보.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국정 운영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간 등장이고 저런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명품백 때문에 사라지셨었잖아요. 153일 동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리 사과했잖아요. 대리 사과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본인이 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유감 표명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보였어야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2대 국회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은 더 강하게 주장할 거라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장성철 제가 직접 소장님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아니 된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쫄았다면서 할 얘기는 다 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한 얘기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네. 공과 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요. 그래요? 더 빨리 공개 행보를 했었어야 됐다. 총선 전에야 정무적으로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지 지금.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해명은 해야 된다. 명백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으면은 김건희 여사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랬나요, 대통령이? 네. 네,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게 정무 감각이 뛰어난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김건희 여사님, 김 여사님의 친밀감이 있으니까 또. 네. 아니 뭐 어떻게 뭐 기자회견을 해요? 그 문제에 관련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공개 일정 하다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기자회견이 정말 부담스러우면은요 좀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입장문. 입장문을 해서 사과문, 저에서 좀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수사는 별도예요. 또 그거는 아하. 수사와 이 특검은 별거고 이거는 이 하나의 매조지를 짚고 가는 게 맞죠. 예. 그 본인 계정 없으면 토리 계정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해도 되고. 아 맞다. KC 옛날에 마크 그 달고. 인스타랑도 하실 김건희 여사가. 그 계정 잘 살아 있어요 지금? 근데 사용은 지금 안 하시니까 토리 계정.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과를 좀 드리고 굉장히 있습니다. 되게 오묘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빙의해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없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진 기간 동안이 자숙과 이 사과와 이 기간이라고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활동을 있는 하니까. 자숙 기간으로 죄값을 치렀으니 네네네. 근신했으니 다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 사과나 반성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153일 동안 사라진 밖의 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께 지금 사과드리고 드리고 있지 있다라고 하는 않습니까? 게 이제 안 하긴- 나오는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하긴 정영진 앵커님도 방송 못하게 하고 153일 동안 집에만 갇혀 있으면 네. 그게 하나의 또 자수의 아유, 의미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곰이 사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쑥하고 마늘. 아하 최윤경 기자도 오늘 아니 그냥 이제 발끈하시는 것 그 같은데요. 기간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입장문 없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닐까. 그래도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아, 같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는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해야죠. 것이죠. 할 수밖에 해야죠. 없죠. 저는 그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예. 국민적인 관심,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은 한 후에 해야 네, 된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잘못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어떤 점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명품백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아. 그럼 국무총리 배우자도 그러면 네. 뭐 공직에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막 받아요. 명품백 장관들도 얘기 다 좀 그만 좀 하세요. 네. 이제 아니, 책 버린 게 더 김건희 잘못이에요, 여사의. 제가 봤을 때. 네. 명품백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 안 하셨죠? 아왜 네. 그러죠? 책은 진품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다 버렸죠. 그걸 혹시 뭐 테마에서 사셨겠어요? 그러면은 최 목사께서 예? 아니 이쯤 테무에 되면은 있어요, 근데? 테무에서도 테무에 있어? 광고 좀 테무예요? 해야 있어요?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테무에 글은 비싼 건 없어요. 아, 네, 500원짜리 있더라. 500원짜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인데 지금 앞에 김 여사만 나온 것 같아서 뒷김을 다 할까요? 뒤에 두 분 빨리 아. 정리만 좀 또 해주시죠. 있어요? 김정숙 네, 여사.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네. 이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제대로 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한 명 어디 갔어요? 3명이잖아. 아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까 너무 봐 얘기를 길어져요? 안 한 예. 건데 이제 네. 결국에 네. 이 회고록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지금 삼김 여사 특검이 다시 아. 각광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 이제 친명 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겠네요, 가지고. 진짜. 아 그냥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한번 시동을 걸 때가 됐는데 왜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나와가지고 아. 갑자기 삼김 여사의 삼김 이제 시대야? 불을 질러주냐 이제 이런 아. 이야기들이 있어서 와. 그건 대통령 부인도 아닌데. 네. 네. 삼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여사 3명의 이야기들이 아, 이 얘기를 처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재밌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삼김 여사님들 얘기. 뭔데요? 하세요. 아,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아이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김준희 평론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 최은경 기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네. 네. 이수정 교수님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저희는 얼른 아니, 파하겠습니다. 대인입니다 대인. 네, 근데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미리 정말 오시기도 대인입니다. 전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수영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은 이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네.